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우리 이명찬 박사님 처음 오셨습니다. 예. 아유, 저희가 너무 늦게 모셨습니다. 박사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유, 예. 한일 역전이라는 예. 책도 쓰셨었고 네. 지금은 한일 역전 TV 예.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요. 예. 그 한일 역전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제 화두예요. 화두. 예.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하고 한일 관계의 기본이 지금 한일 역전 이걸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동안 제가 일본 연구를 뭐 한 30년 넘게 했는데 지금 한일 간의 힘의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힘의 역전이라는 게 뭐 한국이 여러 가지로 생산력이 높아지고 국력이 더 커지고 과거에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리보다 강했잖아요. 한때 뭐 일본은 G2 국가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일본의 국력이 많이 이렇게 쇠해지고 예. 상대적으로 한국은 이렇게 커지고 예. 이게 이제 교차선이 생기는 거죠. 한국이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에 서게 되면은 한일 관계에 질적 변화가 생긴다. 야, 그게 뭐 어떤 뭐 스포츠 뭐 축구 역전 이게 아니라 예. 진짜 국가의 힘이 역전될 수 예. 있는. 국가의 힘이 역전되면서 지금까지 한일 관계의 고질적이었던 뭐랄까 역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손쉽게 풀릴 수 있는 뭔가 하나의 변화, 큰 질적 변화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한일 역전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건너서 전해지는 소식만 듣다 보니까 네. 이렇게 봤을 때 일본 경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최근에 이제 한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일본 증시도 좀 조정을 받긴 합니다만 7월 초까지만 해도 42,000포인트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네. 일본에서 뭐 임금도 많이 오른다고 하고 잃어버린 30년 이후에 뭐 아베노미스가 드디어 뭐 꽃을 피우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실제로는? 일부 하나의 현상인데 이제 예. 그게 결국은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일본이. 양면성이요? 한쪽은 예를 들어서 엔저가 그 하나의 그 키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엔저가 되면서 대기업이라든가 예. 이 주식은 대황을 맞는데 일반 국민들 이 소위 말해 중산층 이쪽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있는 거예요. 황폐화까지 자산 가치가 팍팍 떨어지니까요. 수입 물건도 올라가고 수입 물건 올라가고 임금은 실질적인 임금은 떨어지고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 네, 떨어지고 실질 임금 떨어진 게 지금 27개월째래요. 거기다가 앞으로 엔저가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아예 외부에 유행을 거의 못 가요. 이제 워낙 엔화가 쌌어. 그런 얘기들 수도 없이 들립니다. 네, 네. 유학 갔던 사람들이 거의 뭐 집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돈을 보내려면은. 그리고 뭐 주재원들, 해외 나가 있는 주재원들도 지금까지 받던 엔화로 그대로 받으면은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비용 부담 때문에. 비용 부담 때문에. 외교관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 서양 외교관들하고 식사 자리를 잡기가 힘들답니다. 보통 한 번 식사하면 막 달러로 치면은 그걸 환산하면 뭐 3만 원에서 5만 원이 그러는데 예. 한 번 식사하는데 일본에서는 1,000엔 넘어가도 식사가 비싸다고 느껴요. 식사를 못 해요. 외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이제 엔화로 받고 왜? 쓰는 건 달러로 써야 되고 이러면 그러니까요. 그게 초기에 갑자기 막 엔화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게 예산이 1년 전에 이미 다 책정된 거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그것도 엔화로 다 책정됐단 말이에요. 한 해는 아주 죽을 맛이었어요. 정말. 그 뒤로 아마 조금 조정은 있었을 거예요. 네.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특히 외교관 같은 경우는 외교가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달러로 바꿨던가 아니면은 엔화를 좀 더 환산해서 좀 더 많이 주던가 뭐 그렇게 조정이 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은 외교관들 외교 못 해요.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이제 숫자 경제랑 실질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이 숫자로 나타나는 거는 대기업. 예. 그다음에 지금 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가라고 예. 그랬잖아요. 주식 누가 샀어요? 일본 국민들이 샀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관이나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다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 돈 버는 거지. 일본 국민들 돈 버는 건가요? 그러네요. 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숫자만 보고는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얼마입니까? 89년도, 90년 요점이잖아요. 버블의 정점. 버블의 정점일 때가 요 오른쪽이 네. 이게 4만엔 조금 못 가서 버블이 꺼지면서 쭉 내려와가지고 이게 2002년 어디 이렇게 여기 2009년, 12년 요때 아베가 정권을 잡기 전까지 사실은 거의 내려왔다고 보면 되죠. 이때가요. 최고로 낮았을 때가 7,500까지 내려왔었다고 그래요. 거의 4만 가까이 갔던 게. 예. 그러면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1 정도. 네네네. 6분의 1 정도. 주식 6분의 1 정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아무라죠. 적어도 제 장기간. 그러니까 장기간 이게 언제부터
그 90년부터 네, 89년 12년까지니까 몇 년 됩니까? 30년 가까이. 그래서 아베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아베가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돈을 마구 풀기 시작하죠. 예. 디프레이 탈출하기 위해 가지고. 네. 이제 그게 이제 아베노믹스 아닙니까? 이게 이제 89년도에 12월 달을 출발점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같은 선상에 놓고 같은 기준점으로 같은 기준점으로 출발 단계 같이 출발했다고 보고 쭉 보면은 엔화는 이게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이 그네줄 같이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다시 왔잖아요. 길게 놓고 보니까 거의 평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저기 20년대 들어서도. 네, 20년 들어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30년이 지나가지고 원위치 왔어요. 주식이. 80년대에만 하더라도 도쿄 하나를 사면 미국을 살 수 있다 막 이런 말 나오던.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하던 때였는데. 야, 그 시점에서 같이 출발을 했을 때 저렇게 벌어진 거네요. 그러니까요. 뉴욕다우는 뭐 1250% 성장했는데 일본은 이제 원위치 온 거예요. 0%로. 이걸 일본이 지금 경기가 활성화되고 뭐 잘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더라도 조금 찔끔이고 그마저도 대기업, 수출기업 중심으로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외국 자본이 많이 벌어간다. 이때가 네. 일본 경제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17%. 근데 지금 몇 %냐? 4%. 전체 세계 GDP의 4%. 네, 17%에서 4%로 쪼그라들었는데 망했다고 우리 보통 그 정도면 망했다고 그러지 않나요?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그렇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독일에 밀리고 중국에 밀리고 계속 순위는 또 떨어지고 지금 있고. 4위죠. 이제 곧 5위로 떨어진다 그러죠. 인도에 밀려서. 예. 그럼 계속 이제 쭉쭉쭉 밀려 나가는 거죠. 이게 일본의 이게 주식이요. 예.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 또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42,000 넘어섰다가 네. 7월 중순 이후에 또 급격하게 조정을 받더라고요. 급격하게 조정받는 걸 보고서요. 개요대학교 교수가 경제학 교수가 네. 이제 앞으로 폭락만 남았다. 예? 폭락. 아니 오른 지 얼마나 됐다고요? 이게 한 번 내려왔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두 번에 이렇게 내려올 경우에 폭락의 표시 99.9% 확신한다 그래요. 자기가. 그래요? 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폭락하는 거는 확실하다. 99.9% 확실하니까 예.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썼더라고. 그동안 올라간 게 주식인데 주식이 폭락하면 일본한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게. 그럼 뭐 실물 경제는 그닥 좋은 것도 아니라고 실물 하고. 경제가 좋을 수가 없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임금이 27개월 연속으로 실질 마이너스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일종의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좀 임금을 많이 올려줘라.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에서도 많이 이게 뭐랄까 채찍질까지는 아니고 독려를 한다 하더라고요. 했어요. 효과가 했어요. 없나요? 독려를 했는데 예. 소비자 물가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네. 높을 때는 뭐 4% 가까이 갖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2%에 3% 사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실질 임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것. 예, 그렇죠. 실질 임금이 실질 마이너스 임금이니까. 상태예요.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 상태잖아요. 여기 영선이 이거니까 영선 밑에 있으니까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랜 디플레이션으로 네. 인해서 물가가 이제 거의 안 오르거나 후퇴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실질 임금도 그냥 명목 임금도 가만히만 있었던 게 그냥 그렇죠. 평소의 모습이었는데. 네, 평소에는 실질 임금이 떨어지진 않았죠. 왜? 물가가 안 오르니까. 예.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을 크게 안 올려줘도 큰 불만은 없었던 거예요. 예. 물가가 안 오르니까 오히려 물가도 조금 좀 떨어지기도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쓰는 데 있어서 갑자기 뭐 내 임금이 적어졌다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대기업 임금을 원래 5.28% 올렸어요. 그랬는데 그게 해당되는 사람이 전체 노동자의 11% 좀 넘는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명목상 많이 올렸다고 이제 선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많은 직장인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조에 가입된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대기업 노조에 가입된 사람만. 아주 소수. 소수.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선전하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숫자만 보고 일본 전체 경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거는 대기업의 얘기고 중소기업은 더 그렇죠.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네네. 엔젤 때문에. 예를 들면 유니클로 같은 경우 40% 인상을 올렸어요. 임금을. 왜 그렇게 됐느냐. 예. 유니클로는 전 세계에 지점이 있죠. 예. 그러면 전 세계에서 종업원을 고용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달러로 주겠죠. 그럼 달러로 주는 게 금액은 비슷한데 네네네. 조금 올렸다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엔으로 환산하면은 1달러당 110엔 받던 게 160엔을 받잖아요. 아하. 그래서 40% 올렸다는 겁니다. 올렸다가 아니라 올라갔다네요. 올라갔다죠.
그런데 엔화 기준으로 했을 때. 유니클로는 그거를 하는데 다른 대기업은 그것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대기업은 밖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직원들한테 기껏 쥐꼬리만큼 5.28%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기업 기준으로. 대기업 기준으로. 유니클로는 40% 올려주시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 정부에서 약간 막 기업들을 더 어떻게 좀 그런데 허리 일본 좀 잡고 흔들고 막 이러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5.18%면 역사적으로 상승이다고 얘기하죠. 기존에는 동결하다가 과거에는 뭐 기껏 올려봐 2% 3% 그렇게 올리다가 5.28% 이번에 올렸으니까 많이 올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생생내는 거죠. 그러네요. 또 기업들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낙수 효과. 네, 낙수 효과. 아베노믹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베가 집권했을 때 아까 주식이 쫙 빠지다가 아베가 집권하고 나서부터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아베가 생각한 게 이거였죠. 2차원 완화 정책을 펴면은 N이 싸지겠죠. 네. 1달러당 300엔이 되면은 도요타 자동차 불티나게 팔릴 거다. 그렇죠. 엄청 싸게 팔 수 있고. 엄청 싸게 팔 수 있으니까. 예. N이 싸지기를 엄청 바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적 아베 완화하고. 총리는. 예. 그러니까 이 2차원 완화는 N이 싸지기를 바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N이 싸지니까 어때? 싸지면은 수출을 많이 하겠죠. 대기업이나 뭐 부유청이나 이래서 돈을 많이 벌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게 이제 이렇게 철철철 넘쳐가지고 밑으로 중소기업으로 오고 중소기업, 영세기업들한테 넘어오고 그게 다시 일반 국민이나 지방으로 이렇게 돈이 퍼져갈 거다. 이게 아베노믹스가 처음에 이걸 구상해서 아베노믹스를 시행했는데 결과로는 어떠냐? 이거라는 거죠. 대기업만 뚱뚱해지고. 대기업만 이렇게 이게 넘치지 않도록 가마솥을 만들어버린 거나 아니면 저수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혜택을, 그 과실을 대기업이 싹 독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웃긴 건 저 중간에 밑에 있는 와인잔이 깨진다는 거네요. 여기 이제 물이 없으니까 쭉쭉 갈라지는 거죠. 기가 막히게 그리면 그랬죠. 저게 현실이다. 네, 이게 현실이다. 현재 일본에. 거기다가 방위 정세까지 나와요. 지금 재작년에 방위세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때 지금까지 일본은 전수방위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방위비를 1% 이하로 낮췄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어차피 이제 국방비 많이 투입할 이유가 없었죠. 자위대만 운영을 하면 됐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되고 나서 2% 올리겠다. 방위비를 배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일본 국내에서는.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약간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긴 한데 일본 내부에서는 그 돈, 세금, 예산은 어디서 나올 거냐. 이게 1.2% 올린 것도 아니고 1.3% 올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2%를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방위비 배로 올려버린 거예요. 네.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거냐. 명확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2% 올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기존 증가율의 2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엔저가 되니까 물가는 높아졌고 고물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밑에는 이제 죽어나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보면은 워렌 버핏이 일본 주식을 많이 샀다 그랬죠. 네, 일본 상사 주식. 여기다 빨대 딱 꽂으면은 이 저수지에 빨대 딱 꽂으니까 얼마나 마시기 좋겠어요. 딱 버핏이 저 최상단에 있는 요걸 본 가장 거죠. 좋은 기업들에만 빨대 꽂은 거다. 그럼요. 역시 똑똑합니다. 근데 민생 경제에다가 빨대를 꽂은 게 아니라 최상단에 있는 돈 가장 잘 버는 대기업들, 수출 기업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대기업이 지금 대호황인데 이게 대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수출이 많이 늘어서 기업이 건강해져서 돈을 번 게 아니고 엔저로 인해서 돈 번 거예요. 그러네요.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그 체력이 튼튼해져서 거기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면은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쫙 빼가지고 지금 대기업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엔즈라는 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돈이 A에서 B로 이동해서 한쪽에 지금 저수지에 몰린 거지. 이거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서 채워야 될 잔들이 밑으로 안 내려가고 위에만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몰라서 하는 얘기죠. 일본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더더욱이 그렇고 일본 엔화 값이 싸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관광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관광 덕분에 내수 소비도 살아나고 뭐라 해야 될까? 좀 외화도 많이 벌고 있다. 이렇게들 알려져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도움이 많이 안 되나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그림 보면은 이게 교토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어디 관광지? 관광지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오버 투어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이 수용 한계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도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삶이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좀 불친절해졌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원래 뭐 일본 사람 좀 친절하다 이랬었는데. 지금까지 일본은 오모테나시라는 얘기를 많이 오모테나시. 오모테나시. 이게 이제 손님한테는 극진하게 대접한다. 이게 오모테나시. 이게 일본의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 사람들한테 오모테나시 할 수 있겠어요? 발에 채이는 게
관광객이라 네네네. 이게 뭐 일본 사람들은 길에 휴지 같은 거 잘 안 버리겠죠. 깔끔하다고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네. 먼 옛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와주는 게 자기네들 돈도 벌고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만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은 이제 그들도 이걸 이제 싫어하고. 네. 교토 같은 데서는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려고 하면은 한 5대를 보내버려야 보내 10,000원이라서 못 타고 그다음에 또 기다려 또 10,000원에서 못 타고 그런 경우 글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한창 그 중국인 네. 관광객들 정말 많이 왔을 때 짜증이 우리나라 나는 사람들이 좀 싫어했듯이 이제 그런 비슷한 그런 수도 비슷한 거죠. 뭐 그 이상일 거라고 봐요. 그 이상이다. 네. 자 이게 보면 일본 방문한 외국 여행자 수의 추이가 24년도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조금씩 늘긴 하는데 네. 3, 4, 5월 거의 비슷하잖아요. 더 안 늘어나잖아요. 때는 성수기인데.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쭉 올라간다고 우리 가정하잖아요. 예. 엔저가 되면은. 근데 2023년도 1월보다는 많이 늘었죠. 예. 배로 늘었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춘 거는 이게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거예요.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앞으로 또 지켜보면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이게 뭘 말하냐니까 2023년도에요. 벌어들인 돈이 요게 벌어들인 돈이 5조 3천억 엔. 관광 뭐 여행 수지. 여행으로. 예. 외국인이 떨어뜨리고 간 돈이 5조 3천억 엔. 그 5조 3천억 엔 중에 이제 우리나라 순수익이 돈으로 거의 한 50조 원 가까이 되는. 그렇죠. 한 50조. 예. 순수익이 3조 5천억 엔이래요. 그러니까 30조 조금 많이 남긴 거네요. 많이 남긴 거죠. 우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3조 5천억 엔 정도가 순수익이 남았다고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일본이 돈을 벌어들이는 게 네. 지금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이죠. 대기업들이 그렇죠. 사실은 대기업들이 달러로서는 그렇게 많이 벌어들였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기존에 벌던 대로 벌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일본의 엔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니까 엄청나게 번 걸로 나오는 게 3, 40%. 엔화로 환산을 해서 하니까. 계산을 하면. 이 계정은 엔화로 환산하니까. 그렇죠. 일본 내부에서.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은 그 엔화로 환산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기업이 그 돈 가지고 일본에서 물건 사고 하면은 번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물건 싸니까. 네. 상대적으로. 달러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국외에 가져나가면 번 게 아니죠. 사실 대기업도. 아하. 달러에서 뭐 옛날에 벌던 거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숫자의 트릭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엔저의 효과라는 거죠. 근데 그 보이는 숫자에 우리가 또 속으면 안 된다. 일반 국민들은 예. 첫째, 임금이 안 올라. 오히려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해외여행은 아예 언감생심 꿈도 못 꿔. 해외 물가가 비싸서. 임금도 떨어지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럼 결국 이제 국내에서 국내 여행 다니는데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좋은 건 다 차지하네. 다 벌어 가고. 가격들 해외에서는 라면 한 그릇에 4,000엔에도 먹는데요. 예. 일본 사람들은 1,000엔만 넘어가도 잘 안 사 먹어요. 요 우리나라 정도까지는 돈으로 한 8, 9천 원. 그렇죠. 9천 원. 요 정도까지는 사 먹어요. 예. 근데 그 이상 되면 안 사 먹는다 그래요. 근데 외국에서 온 여행객들은 4,000엔 받아도 맛있다고 사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되게 싸 보이니까. 싸 보이는 거니까.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아까 봤죠. 일본은 30년 동안 아까 주식이 이제 원위치로 돌아갔고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미국 보세요. 1250% 성장했잖아요. 그러면은 국력도 커지고 개인의 소비도 엄청나게 그 소득도 엄청나게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3배 정도 늘어났을 거라 봅니다. 미국의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 맞게 살다가 일본에 오니까 이게 뭐 한 4분의 1 가격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일본에는 과거에는 중국인들이 그렇게 여행객들이 몰려다니고 많았었는데 지금은 중국인들은 별로 안 보이고 한국인들이나 그렇죠. 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보인다. 거의 뭐 일본 가는 관광객 한 3분의 1이 한국 사람이에요. 네, 한국 사람이고. 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식당에서는 아예 한국인 거절 이렇게 써붙인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중 가격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지금 이제 이중 가격은 초기 단계라서 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네.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중 가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전체적으로요? 네.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연시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일본인에게는 얼마, 네. 외국 사람에게는 얼마.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과거에 어떤 나라들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거의 못 본. 개발도상국이나 예. 저기 뭐 아주 초기 단계. 예, 정말 못 사는 나라에서. 정말 못 사는 나라. 저 일본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 국민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였네요. 약간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외신 기사 이렇게 번역한 기사들을 보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을 미워해서 네.
차별하려고 네. 인종 차별한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상을 보면 일본 사람들이 진짜 막 견디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한국인들 싸네 하면서 막 그냥 이것저것 막 시켜 먹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 그게 쉽게 사 먹을 수 없는 메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얄미워 보이게. 얄미워 질투도 나고 온갖 안 좋은 감정이 들고 왜 옛날에 우리가 한국 갔을 때 그랬는데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이게 하늘 역전인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 현상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거예요. 그게 하늘 역전이라는 얘기. 와규 있잖아. 와규. 네, 소고기. 일본의 와규는 엄청나게 맛있다고들 네, 하잖아요. 네. 그거 외국인들은 와가지고 5만 원 해도 쉽게 사 먹어요. 일본인들 5만 원 그러면요. 한 달 봉급이요. 25만 원. 대학 졸업하고 초봉이 23만 원, 25만 원 그 정도 하는데 와규 하루 그 5분의 1이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일본인들은 아예 못 먹죠. 근데 외국인들은 너무나 쉽게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에어리아가 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식당 내에서도. 이쪽은 외국인 좌석. 이쪽은 일본인 좌석. 가격을 달리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야, 그 정도로.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